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방송 보시다가 평소에 갖고 계셨던 궁금증들 그리고 속 깊은 고민들 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할게요.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항상 유쾌하고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이사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실적으로 술에 모임에 연말연시 이런 거 맞아서 사실 흥청망청 됐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자제하시겠지만 줄여주시고요. 일단 집에서 좀 내실을 다지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부동산 공부 2% 보면서 부동산 공부도 좀 하시는 시간 가지다 보면 내년이면 또 부동산 부자 되는 길에 또 한 발 또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유쾌하고 시원하고 꼼꼼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2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십니다. 2부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집에 금호동 집이 있는데요. 네. 이걸 처분하고 구이동이나 광장동 광진구 쪽에 네. 매매를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시기가 좀 적절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일까요? 금호 1층 프루지오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금호 프루지오 아파트 말씀 20평대. 주셨어요. 네네. 네, 매도 후에 구이동이나 광진구 일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건 어떤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TV 볼륨을 좀 줄여주실래요? 아니면 끄시든가? TV 안 켰는데. 근데 이렇게 웅웅대면서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네네. 명확하게 됐나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됐나요? 이제 잘 들리네요. 네네네. 금호역 옆에 있는 거 금호 프루지오 1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20평대요. 얘는 언제쯤 보유하시게 된 거? 언제 매수하셨던 거예요? 2008년이요. 2008년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오래됐죠. 양도 차익은 챙기신 것 같고 그죠? 매도한다면. 네네네. 아주 좋았죠. 갖고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가요? 근데 그때 2008년도에 매매할 때는 가격이 2009년, 10년 이렇게 가는 동안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이제 네네. 2008년도에 그러다가, 가장 네. 제일 핫할 때 사셨고 그렇죠. 또 이제 그래도. 또 제일 핫할 때 매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네. 보면 긴 어떤 시간으로 10년 이상의 긴 부동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차익은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쌀 때 사갖고 네. 물론 비쌀 때 하면 좋겠지만 일단 긴 상황으로 봤을 땐 그때도 비쌌지만 지금도 비싼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서울 금호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이쪽 금호동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예전에나 참 그 달동네로 대표적인 그런 동네였었지만 네. 이제는 소위 말해서 뒷구정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압구정 맞은편에 있으면서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끌어올라와 줬고 그리고 사실 강남의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그거 피해서 이제 강 건너서 많은 분들이 사실 터를 잡고 사시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좀 고급화됐죠. 네. 3호선도로 연결이 돼서 도심하고 이쪽 강남 쪽에도 접근이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서 또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떻게 보면 또 상위 쪽에 이제 좀
자리를 매김하게 된 아파트인데 네. 계속 더 보유하셔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하려는 갈아타시려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20평대라 네네. 30평대 가고 싶어서. 넓은 평수로요. 네네. 넓은 평수로 해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이동, 그러니까 강변역 인근 아파트요. 아, 구이동이요. 네. 구이동에 구이 뭐 현대 2단지라든가. 아, 현대 2단지, 현대 프라임. 네, 근데 프라임은 좀 중앙난방이라 좀 그렇고. 네네. 2단지나 아니면 그 옆에 세양 아파트라고 2동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구이 현대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죠. 네네. 근데 네. 거기 옆에 안에 구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지가 작아서 좀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가. 네. 지금은 또 너무 작게 말하셔 갖고 잘 안 들리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네네. 일단 금호동 금호 푸르지오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제 강변 쪽으로 오시는데 이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네. 이 지역의 특색은 당연히 한강변에 입지인 거죠. 네. 한강변에 입지이기 때문에 뭐 변하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광남 학군으로 대표되는데 상당히 학군이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 이제 교육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강남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면 이쪽으로도 많이들 터를 잡고 이제 아이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군 자체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보면 이제 여기 동서울 종합터미널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신세계 뭐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획에 보면 이제 여기는 스타일스인가요? 그걸로 이제 좀 잡혀 있어요. 종합 쇼핑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로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상황이 진정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떤 개발하는 게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이제 주변에 또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지금 현대 2단지 내지는 구이동 그 현대 프라임 강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 개발 호재는 사실은 지금 선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어떤 개발 소식에 대한 그런 호재는 선 반영은 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이제 개발이 가시화됐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건 이렇게 한강변이라는 입지와 광남 학군이라는 그 광남 학군으로 대표되는 이 학군의 힘이거든요. 네. 요것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 쪽으로 해갖고 주택 가격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왔어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높은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뭐 요즘에 어떤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 부동산 인기에 힘입어서 갑자기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계단식 상승을 해갖고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왔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제 주거 환경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왔으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가격이 빠지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주거 환경이 좋고 여기는 투자보다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도 실거주로. 아, 시청자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실거주 목적으로들 많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어떤 부동산 인기에 힘입어서 인기가 사그라들면 가격이 또 거품처럼 없어진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처럼 갈 거예요. 물론 이제 용적률들을 남아있는 용적률이라는 게 지금 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찾아먹을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의 진행은 녹록지 않겠지만 사실 뭐 세월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뭐 리모델링 쪽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해서 안정적인 가격의 흐름을 보일 것 같으니까 실거주 입장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뭐 학생들 혹시나 뭐 지금 뭐 수험생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들 교육하는 학생들은 자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 다 끝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면 저는 찬성이요. 옮기는 거요? 네, 갈아타시는 거 찬성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학군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의 힘도 좋지만 한강변이라는 불변의 입지, 그다음에 강변역을 이용해서 뭐 강남까지, 그다음에 시내까지 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도 잡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금호푸르지오도 물론 좋고 뭐 도심이라든가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가격 자체들도 이제 높은 가격들을 유지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이제 단지가 되는 거죠. 실거주 쪽으로 네. 보시면 저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교육이 필요한 자녀들이 갖고 네. 있으시면 스라에 이제 있으면 학군 때문이라도 이사하는데 뭐 네. 충분히 꼭 이 학군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여건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여건이 되니까 네. 거주 목적 겸 투자 목적으로 해서는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말고 예. 그냥 거주하시면 가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세대수의 힘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 아까 세양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아니,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비교가 되더라고요. 세양 아파트랑. 네. 이 뭐가- 세대가 넓은 대단지가 왜 각광을 받느냐 하면 네. 뭐 이제 뭐 관리비도 여럿이 나눠서 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내부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또 실거주이기 때문에 네. 투자 가치도 좋지만 그 이용 가치가 훨씬 높은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거든요. 이쪽 단지가. 그렇다고 네. 보면 전세가 상승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줄 거예요. 네네네. 금호 푸르지오 아파트도 상당히 괜찮지만 이쪽도 전세 가격이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들, 그 다음에 또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세대수 자체가 크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해서 뭐 당연히 같은 구남초등학교, 같은 강변역, 같은 동서울 터미널의 어떤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네네. 앞으로 향후 좀 길게 내다보시면 이 단지의 힘으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도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양보다는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당연히 현대 쪽으로 좀 더 넓은 세대 쪽으로 네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한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이렇게 자세한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 이와 같이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5억대 미만으로 네,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그 구로주공 2차 네, 그리고 신림현대 네, 그리고 구로두산 네, 중계그린 네. 그리고 상계주공 노원 쪽 보고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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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우선 순위 네, 알고 싶고 네. 5억 미만의 아파트 혹시 뭐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전문가분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물건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지역에 거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집에?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해서 어떤 물건이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중한 성격의 분 같으세요. 예, 예. 그렇죠. 예. 하시는 일이 혹시 금융 쪽 뭐 이런 쪽이세요? 금융은 아니고 네. 그냥 그 대기업 계열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대기업을 다니셔서 그러는지 신중해서 그러신지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예, 이 5억이라는 돈이요. 예, 예. 엄청 큰 돈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5억을 가지고 3년 전에 한번 보셨다가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뭐 되짚는 것도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예, 3년 전에 5억이었으면 진짜 서울 웬만한 거 좀 골랠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금액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5억 미만으로 5억대, 그러니까 5억까지의 가격을 가지고 예. 서울, 그래도 인서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뭐 금액에 밀려서 서울을 벗어난다? 그거는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서울에 점을 찍으려고 하시는 건데 예. 5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전세를 끼고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돈이 저스트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래성도 좀 담보되고 거주도 좀 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파트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아파트들이 사실은 5억 미만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이에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저기 도봉구 쌍문동 쪽이라든가 저기 구로구 저기 뭐 천왕동 이런 쪽으로 더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쪽보다는 지금 언급하신 지역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5억 미만에서 좀 알짜인 축에 속하는 아파트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 안에서 선택해도 좋은 결과는 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지금 언급하셨던 곳들이 예. 요 구로구의 구로주공 아파트, 구로주공 2단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신림현대, 예, 신림현대를 이제 말씀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저기 상계 주공 말씀하셨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였죠? 하나가? 중계 그린 중계 그린이요. 그리고 뭐 중계 그린, 뭐 상계 주공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예, 예. 직장은 어느 쪽이세요? 생활권이 어느 쪽이세요? 직장이 강남권이요. 강남권이세요? 압구정 신사 라인 쪽.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지하철이 연결이 되니까 예, 예, 다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이용하기가 불편한 건 신림현대가 가장 불편하겠네요. 근데 제가 네. 그 발령이 자주 나서 네. 딱히 지금 그렇게 교통을 따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아이가 지금 있나요, 아이? 예? 아이. 자녀분 미혼- 있으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 미혼이요. 미혼이세요? 예, 예. 20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TV는 못 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계시면 예, 예. 일단 우리 서울을 중심에 이렇게 도심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뭐 한강변 해갖고 안쪽에 제가 큰 원을 그렸어요, 지금. 예, 예. 그 상황에서 거리적으로 봤을 예. 때는 신림현대가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신림현대요? 네, 네. 예, 예. 우리 이제 노원구 쪽에 이 중계그린이라든가 상계주공 쪽에, 그러니까 노원구 쪽의 호재는 예. 재건축이에요. 예, 예. 재건축하고 아까 이 앞에 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쪽에는 그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학군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원가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중계동의 그 학원가를 대표하는 그 중계 학군도 상당히 괜찮고요. 거기에 이제 창동역, 뭐 노원역 이렇게 해갖고 연계해갖고 이제 개발하는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없다가 다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예. 학원가가 없다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뭐 없다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재건축도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들이 모두 보면 가격에 10년 동안의 가격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예, 예. 정확하게 일치해요. 아파트들이 모두 별 변화 없이 횡보합하다가 2018년에 꿈틀하면서 2019년 그다음에 지금 하이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예. 서울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투자성이 강해지면서 가격이 빨리빨리 오르다 보니까 예. 싼 쪽들, 그동안 저렴했던 쪽을 찾아서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실거주 세력부터 해서 이제 또 투자 세력들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는 걸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했던 아파트들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 그죠? 선호한 순서대로 가격은 올랐을 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자녀를 여쭤봤던 건 예.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파트 초원으로 이루어진 게 상당히 좋거든요. 중요해요. 예, 예. 아이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그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중개 그린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예. 실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렇지 않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 여력이라고 할까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지금은 비슷한 가격이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신림 현대를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신 아파트들 중에는 예. 보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신도림역 주변으로 해서 신도림동 일대 말고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질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자체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그만큼 유지되는 건 신도림 가격들이 많이 높아져 갖고 평균 가격이 그만큼 올라왔던 거고 신도림을 만약에 제외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 예. 뭐 제가 뭐 어느 지역을 호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보신 구로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철로들 쭉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철로와 이렇게 안양천으로 해갖고 좀 외부와 고립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가격이 유지됐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이런 뭐 개발 계획이 있더라, 뭐 이렇다 이런 소리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소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그 재개발 네, 걸로 해서 지금 조합 설립 전 단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음. 지역에 대한 입지의 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된다. 물론 신축의 힘은 있겠지만 그게 또 사업 그 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앞으로도 예, 예. 거쳐야 될 단계는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이 입지 자체가 조금 폐쇄되어 있는 입지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개발 계획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게 사실 누구 하나 단정 지을게 언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선거철에 나왔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입지가 그렇게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중계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통 아파트촌이잖아요. 예, 역을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거주하기에 상당히 편한 아파트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이 노원구라는 아파트들의 전체적인 가격 자체가 물론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의 그 신축의 힘으로 가격 그 상계주공 8단지 같은 경우가 가격을 쭉 끌어올려 준 상황인데 예, 물론 재건축으로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그런 인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재건축을 노리고 지금부터 들어가 갖고 거주한다라고 하는 건 예, 사실 거주하면서도 불편한 점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일단 예, 그쪽 지역이 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도 서울 중심, 예, 서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대문 안 권역에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예, 그렇게 가격이 매겨질 거고 특히나 여기 신림 현대 같은 경우는 예,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사실은 지하철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신림 경전철이라고 하는 게 개통이 되잖아요. 내년에 예, 맞습니다. 이제 개통 예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 지금은 뭐 신림역이나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신림 경전철 자체가 들어가 줌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서 신림역에서 갈아타서 환승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밑에가 신림 뉴타운이 받쳐주는 거거든요. 예, 예. 신림 뉴타운이 지금 상당히 또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면서 이쪽에 산자락을 끼면서 신림 뉴타운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 예, 그쪽 정비 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위쪽에 있으면서 또 지하철 이용도 접근 가능할 거고 그 노원구 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관악구 신림동 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는 그 가격 비교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지금 현재 실온대가 조금 많이 상승해서 네. 좀 예산을 벗어나는 그런 단계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네. 아까 구로는 제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네. 거기에 이제 상계
13, 14단지랑 네네. 그리고 중계 그린 이거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예산을 초과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언급하셨어? 아, 처음에 하여튼 아, 네네. 저기 그러면 저는 중계 그린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중계 그린이 사실은 뭐 이용 가치도 좋고요. 예, 실제 신혼부부들 그리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주거 비용이 조금 그 적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알차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또 90년대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그 주변의 어떤 재건축 상계동 그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불고 있는 그 재건축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계 그린에도 영향이 갈 거고요. 역을 끼고 있잖아요. 예, 예. 역도 있고 뭐 그러면 나쁠 게 없잖아 사실은. 그 마들역 상계주공 그 13, 14 네. 그쪽은 별론가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연대들이 그 연식들이 비슷비슷하고 예, 지역적으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본다면 예, 크게 그 입지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항상 그렇게 하시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주택을 보고 결정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계주공 13, 뭐 상계주공이라든가 이 중계 그린 이런 것들을 비교하실 때요. 예. 물건을 보고 고민하시라고 물건을. 그러니까 이게 중계 그린이 약간 전세가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당연히 높을 상계 수밖에 없겠죠. 상계는 그냥 가격만 지금 점프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거 이제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 여러 가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신청자님은 실거주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주하기 훨씬 또 그러니까 거주하면서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청자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전세 금액이 중개 그린이 훨씬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개 그린이 이용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격의 상승 여력은 예를 들어서 상계 주공 13단지 이게 약간의 시차적인 문제는 있을지언정 금액 자체는 같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는 네, 상계가 보통 전달에는 뭐 4억 1천 이랬다가 네. 갑자기 지금 한 4억 9천 5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걸 삼아서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예, 이용 가치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5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예, 이용 가치적인 면으로 들어가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개 그린을 택한 거지 제가 상계 주공 13, 14단지들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한데 시청자님한테 저는 어울리거나 맞는 옷은 중개 그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마 선택을 하셔도 크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예. 앞으로 노원 쪽에 뭐 재건축 바람이라든가 창동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게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언급하신 13, 14단지나 중개 그린이나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 전세 금액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한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가격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 왔다라고 돌려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임에는 분명한 것 같으니까 예, 5억 미만으로 저는 중개 그린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다음 분이 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네. 그냥 구매 시기나 이런 거는 언제가 좋은지. 구매 시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용 가치가 높은 아파트거든요. 예, 예, 특별하게 가격이 빠지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지는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물건들이 좀 왜냐하면 여기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갭 투자로 해갖고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내년 상반기쯤에 많이 좀 내놓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 봄철쯤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팍팍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건마다 특징 설명 도움 주시면서 전체적인 지역의 분위기도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노원구 중개 그린 아파트를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쯤 한번 시기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와 같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네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한 지가 한 18년이 됐는데, 네. 여기 아파트가 네. 전망이 없으면은 매도를 하면은 하시고. 언제쯤 그 시기가 되는지 또 음, 여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요, 요거 현대 청실 아파트, 네. 매수를 하고 싶은데 거기 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아파트가 매수를 하면 좀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부천시 물건부터 살펴볼게요. 예, 예, 범박 힐스테이트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18년 정도 되셨고 예, 예. 전망이 없다고 하더라면 좀 매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범박지구 요즘 아주 인기리에 뭐 요즘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그 전에는 그렇게 맞아요.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네, 맞아요. 지금 오르는 추세라 네, 제가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예. 이 지역이 왜 올랐는지를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면 이쪽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옥길지구도 있잖아요. 예, 옥길지구에 새 아파트들 들어가면서 또 피도 엄청나게 붙었고 또 지어진 아파트들도 가격이 참 높게 계속해서 잘 상승을 했거든요. 요즘 예, 이쪽 범박지구라든가 옥길지구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크게 보면 이쪽 부천 쪽 있잖아요. 예. 부천 쪽의 도심 자체가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식이 된 도시이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보통 한 20년 이상이 다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축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예, 금액 자체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에 거주하고 싶었던 분들이 굉장히 실거주하면서 많이들 찾아갔던 거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 쪽에서의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투자 세력들이 조정 대상되기 전에 많이들 찾았던 아파트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성하고 실제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끌어올라와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소폭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가격이 안정적으로 다져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 것만큼 또 다시 점프를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예상이 되는 거고요.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 않고 가격이 다져져 가면서 그래도 우상향 곡선은 그릴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잠잠히 있다가 그 제2경인선 옥길지구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뭐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2030년 개통이 예정이 되는데 예정대로 된다면 그 안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 예를 들어서 착공이 들어가는 게 뭐 2024년이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착공 들어가고 눈에 가시화적으로 그러니까 제2경인선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좀 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텀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금액 자체가 그래도 입지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7억, 8억, 9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만 안주하지는 않고 이제 보는 시선을 점점 서울 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올라온 가격만큼의 상승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올라온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소폭 몇 프로라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은 단단하게 유지되면서 거의 횡보합에 가까운 그래도 상승 라인으로 잡혀갈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대연 청실 아파트가 예. 좋은 대안일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 범박 힐스테이트 6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다져져 가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뭐 물론 요즘 그 옷길 지구도 또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가격들이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 상승은 이 대연 청실보다는 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대연 청실을 가서 상승 여력을 차익을 챙기는 게 이 범박 힐스테이트에 머물고 있는 것보단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면 얘네들 지금 시공사는 정해졌잖아요. 계룡건설로. 예. 그러면 얘네들도 예상대로 된다면 사업 시행인가 앞으로 이제 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 계속해서 사업 시행인가 뭐 일반 분양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면서 계속 오를 거라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범박 힐스테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네. 예를 들어서 횡보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확실한 상승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잠깐 이쪽으로 옮겨 타는 것도 당연히 차익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희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네. 그냥 갖고 가는지 나은지.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갈아타기 하세요. 일시적 이가구 노리고. 그러니까 급하게 팔려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내가 1주택이 있고 이거를 또 사게 된다라고 하면 예. 2주택 돼 갖고 취득세가 많이 8%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이제 취득 등기하려고 할 때 예. 보시면 그 구청 거기 가시면 그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1년 내에 그러니까 이 대연 청실 취득하고 1년 내에 범박 힐스테이트 매도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급하게 이걸 팔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과세 어차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과세 좀 실현하시면서 예. 또 새로 될 아파트도 지금 가격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오를 거거든요. 청실 아파트가 그러면 예. 뭐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그 기회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빨리요. 청실 아파트 지금 18평이 3억 정도 가는데 네. 그 제가 가도 그게 차익이 되는지 네? 저희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3억 정도 가는데 괜찮은지 여쭤보고.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 자세하게 설명을 도움 주셨습니다. 일단 일시적 이가구 노리시고 갈아타실 때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받으시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이와 같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방송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언제든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방송 시간에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요, 네. 강남구 청담동 네. 레미안 노이브 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제가 할머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좀 팔고 봐서 그러는데, 네. 팔아야 되는가, 안 그러면은 가치가 있어갖고 좀 더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겠는가.
네.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금을 내고서라도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청담 레미안 노이뷰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네네. 네, 이사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요거 보시면 청담 레미안 로이뷰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한 네네. 거. 여보세요? 네네. 네. 요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주택이 어떻게 되세요? 요거 한 채세요? 아니면 다른 주택이 또 그거 있으세요? 한 채고 네? 그거 한 채예요. 아, 한 채세요? 네, 그렇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안 한 2년 거주하고 네. 딴 데로 지금 이사 나와 있어요. 저 식구가 이제 시집 다 가버려 갖고 혼자 그 집이 좀 40평대인데 너무 커서 네, 이거 임대 주고 계신다는 소리시죠? 네, 임대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한강변이라는 입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로이뷰, 이 뷰 자체가 한강 조망을 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강변의 입지는 평생 가도 변하지 않을 입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의 한강변에 이 입지는 변하지 못해요. 네. 거기에 주위에 뭐 경기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학군이 또 좋잖아요. 네네. 8학군이면서 학군이 좋고 거기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저 삼성역, 저 봉은사역부터 삼성역 가는 길에 이제 그렇죠. 네. 네, 영동대로 지하와 강남구 한번 보셨었죠, 다 그런 것들은. 네네.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치 자체가 더 오르면 올랄지 떨어질 리는 만무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셨죠? 세금이 뭐 저기 종부세 얼마 보유세하고 나오셨어요? 또 의료보험 그거 하고 거기 로이브를 옛날에 그 리모델 했거든요. 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보시면 어차피 1주택이시잖아요, 시청자분은. 네. 1주택이고 지금 연배가 있으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이 연령대하고 그 1주택자에 한해서 60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공제가 있는 거고요. 아, 네네.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때 공제가 더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높게 70% 정도가 공제가 되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누리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올해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없어져요? 지금 시청자분은 1주택이시잖아요. 1주택. 1주택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렇게 안심하네요.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 매도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맨날 여기 보면서 또 한탄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게 네네. 갖고 계시는 방안으로 좀 저는 의견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속 시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일단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어서 다음 분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아무 소리 없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저 안산시 단원구 네, 서지동 네. 서지역 메트로 단지 풀이지요. 아, 네. 하고 선부동 네. 단원구 선부동 12단지 주공 12단지요. 두 가지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는 서지역은 투자 목적이고 네. 선부동 12단지 주공은 재건축하고 네.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또 그게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하고 아, 네. 또 알겠습니다, 1억 시청자님. 미만은 음,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수로 안 들어가는지 그걸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한 가지 물건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물건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지역 옆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군자 주공 12단지 보유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에 물었던 게 1주택, 그러니까 1억 미만의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은요. 예. 취득세에는 포함이 안 돼요. 아, 취득도 포함. 취득할 때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양도세에는 포함이 돼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그 12단지 재건축. 12단지 재건축은 이거 갖고 계셨으면 더 잘하실 거잖아요. 예. 용적률 자체가 120%이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는 좋아요. 또 옆에 역도 있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재건축 연한이 채워지면 그 안산 쪽에 있는 재건축들이 사실 네. 진행 자체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는 편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주공 12단지도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11단지랑 조금 걱정거리가 되는 건 저는 요 11단지랑 12단지가 지금 공동 필지잖아요. 예, 그리고 11단지는 5층짜리 아파트들이란 말이죠. 예, 예. 그리고 12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는 15층짜리 중층 아파트고 예, 예. 근데 땅은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 필지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11단지 사람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겠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법적 분쟁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진행이 되려면 어차피 진행이 돼야 11단지나 12단지나 모두 다 해피한 거니까 잘 주민들이 노력해서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앞으로 이쪽 지역 자체는 신안산선도 연결이 되고 KTX도 들어오고 기존의 4호선 또 서해선 수인선까지 하게 되면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초지역 쪽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이쪽 안산 쪽에서 좋은 뭐 대장까지는 아닐지언정 굉장히 상위 클래스로 랭크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쉽게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주공 12단지의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 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가 아니라 11단지 분들하고 협력이 잘 된다고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업성이 워낙 좋으니까. 예, 예. 실제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해도 일단은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건축을 됐을 경우에는 모두 다 해피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걱정되는 건 주택이 조금 다른데 땅은 공동필지로 쓰고 있다 보니까 11단지하고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이 선행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보신다고 하면 두 아파트 모두 전망은 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꼭 손에 꼭 쥐고 계시면 아마 돈도 좀 벌 것 같고요. 아, 그 이주택에도 계속 가지고 가라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그러니까 2주택이라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녀분 있으세요? 아, 자녀분이 있어도 그럼 자녀한테 12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싸니까 지금 증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낮은 가격에. 그렇게 해서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안전하게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렸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3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 좀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